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 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랜만에 뉴스 행간으로 인사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뉴스 행간 코너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이 나온 오후 상황에서 박영선 민주당,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입에 익숙해지지 않는 이 이름, 넉 달이 지났는데 제 감각의 문제일까요? 이 당 이름의 문제일까요?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장으로 박영선 원내대표가 추대가 됐는데요. 앞으로 몇 개월을 하게 될지, 사실 비대위라 그러면은 한두 달을 넘어서는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석 달, 100일을 넘고 계절이 바뀌고 더군다나 해가 바뀐다면 비상이 아니라 상시체제가 된다는 얘기일 텐데, 앞으로 남은 국회와 정치 일정상 억지로 이해를 조금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 비대위 체제를 너무 오래 잡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계획은 내년 1월이나 3월 그 사이에 전당대회를 치르겠다고 하니까요. 근데 유동적이니까 시기 문제는 좀 그렇다고 하고요. 오늘 조간신문에 야당의 고민, 지금 새정치연합 무슨 고민을 하고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 일부를 듣고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2016년 총선도 박살난다. 야당으로 지내는 시간이 길수록 여당 되긴 더 어려워진다. 730 재보궐선거에 참패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선 이런 말들이 들려온다. 현재 국면을 돌파하지 않으면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모두 승리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다. 혁신을 향한 새정치연합의 고민은 체질 개선으로 요약된다. 한 당직자는 사람으로 치면 피가 돌지 않아 반신이 마비된 노인이라고 표현했다. 네, 반신불수 상태의 노인, 이런 당직자의 말이 있었다는데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한겨레 하어영 기자가 듣고 썼으니까 하 기자를 제가 조금은 아는데 없는 말 섞어 넣거나 뭘 들은 말 과장할 친구는 아니더군요. 개인적 관찰이니까 반신불수 노인이란 말이 좀 자극적으로 들리거나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일부분은 맞다고 적어도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의문형으로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당 조직이 와해된 상태 아닙니까? 두 번째, 2007년 대선 이후,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가 나서서 이명박 후보에게 500만 표 이상으로 대패한 이후 진보 정권 10년을 마감하고 권력을 보수 계열에 넘겨준 이후 2007년 대선 이후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음, 2030 세대가 중요하다. 그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안 놀러 가고 투표해주면 우리는 정권 잡을 수 있다. 계속 그러면서 2030 세대만 바라보던 천수답 농부는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중시하던 2030 세대를 투표장으로 데리고 올, 그래서 자기를 찍게 할 어떤 방책은 갖고 있었나요? 호소하는 거 말고요. 즉 2030 세대에게 비전이나 꿈을 주거나 그들의 현실적 좌절감을 민주당 또는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치 결사체, 그 정당을 통해서 투사시킴으로써 나의 정치적
발언을 하고 정치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긴 줬나요? 다른 질문 한두 가지 더 드릴게요. 주요한 선거가 그냥 멀리 갈 것 없이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부터만 따져도 730 재보선까지 4번 치렀습니다. 그 4번의 전국 단위 큰 선거를 치르는 동안 선거 결과 보고서 하나 변변히 만든 게 있었나요? 그동안 4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나 또는 상대 측 실수, 즉 새누리당이겠죠? 또는 한나라당이거나 그 상대의 실수만 기다리지는 않았던가요? 정권 심판론에만 매달렸다고 저는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심판해야 하면 당연히 심판해야 하죠. 심판받을 일 있으면. 그러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당연히 큰 무기가 되는 것이고요. 30년, 50년째 문전성시 이루는 음식점 중에는 설렁탕 하나만 파는 집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만 들고 나왔다고 뭐라고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실수만 기다리던 정당의 모습이었는데 막상 상대의 실수를 제대로 그럼 이용이라도 했습니까?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 주류건 비주류건, 당직을 하고 있건 안 하고 있건, 의원이건 원외위원장이건, 어쨌거나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 쓰고 있는 감투에 따라서 관계의 강도와 범위는 훨씬 커질 테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공히 묻고 싶은 겁니다.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하여튼 언론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입 바른 소리만 하고 말하는 거 누가 못해. 그렇게 야당을 조지기만 할 일이 아니라 대안도 좀 제시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 지금 당연히 계시겠죠. 아마 그런 얘기는 저기도 게시판으로도 막 올라올 것 같습니다만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을 의문형으로 만들어서 재론, 반문한 이유는 여기에 이 중에 한 반 정도만 해결을 해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제가 어느 특정 정파를 옹호해야 하거나 그럴 위치에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변화와 개혁, 역사 발전이란 것은 결국 변화와 개혁이라는 두 단어로 집약된다고 보고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열망의 상당 부분을 정치권에서 해소해야 하고 그 책무가 새누리당보다는 당연히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의문형으로 드린 얘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외의 야권인 정의당이나 녹색당이나 노동당들에도 제가 드린 질문의 일정 부분은 해당이 될 것이고 그들도 반성과 혁신을 해야 하죠. 그렇지만 원내 제1당이자 130석이라는 거대 몸집을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을 대표 청자, 대표 상대로 해서 말을 드리는 겁니다. 일테면 새정치연합 당원은 한 200만 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최소 6달 동안 당비 매달 1,000원씩 내는 이른바 권리당원을 당에서는 한 14만 5천 명 정도, 14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런데 실제, 그 액수는 정말 별거 아니죠. 한 달에 1,000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당원의 어떤 권위? 또는 무슨 신뢰성? 이런 걸 아주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돈을 많이 거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 말은 이름만 걸어놓고 돈만 1,000원 내고 있지 다 지역의 맹주들 몇 선씩 하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조직원으로 데리고 있는 사람들 그냥 대납하는 겁니다. 대납하는 건 줄 뻔히 알아요. 대납하는 건 줄. 계산하기 좋게 14만 명 그냥 20만 명이라고 칩시다. 매달 1,000원씩 내는 사람이 20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10만, 100만, 1,000만 원. 월 2억이네요. 자, 그것을 몇십 명, 한 100명 정도 의원이
분담해서 내는 건 아무런 일도 아니죠. 그러면 월 1,000원씩 내주는 이번에 730 재보선 선거 결과를 보면 투표율도 낮았지만 졌던 이유는 아주 명확하거든요. 프레임, 의제 설정 이렇게 어려운 말 하지 말자고요. 이번 선거는 그냥 결정적으로 빤해요. 세월호의 직접적 영향권 아래서 치러지는 거고 총리 2명의 낙마와 장관 2명의 사퇴 파동 직후에 펼쳐진 거기 때문에 여러 소리 할 필요가 없는 선거예요. 사실 무슨 재보선에서 무슨 전국적 단위의 의제 설정을 한답니까? 그거 자체가 얘기가 안 되죠. 그냥 원래 자신들의 지지층만 투표장으로 데리고 가도 지기가 힘든 선거인데 왜 졌느냐? 안 와서 진 거예요. 안 와서. 그러면 지금 월 1,000원씩 낸다는 권리당원? 그게 15만 명이라면서요. 전국적으로 15만 명이겠죠. 그 사람들도 안 왔다는 얘기일 겁니다. 자세히 따져보면. 아마 어떤 의원이, A 의원이 한 100명쯤 내준다고 쳐볼까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 의원 지역구에서 이번에 선거가 있었다고 칩시다. 또는 옆 선거구거나. 몇 명쯤 갔는지는 자기는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권리당원 정도면. 그런데 투표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죠. 11대 4. 어디 내놓을 수 없는 성적표고요. 당뇨 출신으로 학교 다닐 때 운동을 조금 하다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서 학생회장 하다가 장렬하게 감옥 갔다 와서 전대협 의장도 하고 그런 출신이 아니어가지고 언론에 그렇게 큰 주목은 못 받아서 민주당 시절부터 당료 하다가 지금 이번에 겨우 전국구 비례대표로 배지를 달고 있는 진성준 의원이라고 있어요. 예쁘게 생긴 말도 또랑또랑 잘하고 해서 아마들 아실 겁니다. 진성준 의원이 이런 말 했어요. 1987년 김대중 대선 후보가 보라매 공원에서 집회할 때 지구당 여성부장 하던 사람이 지금도 지역위원회, 그러니까 그때 이름이 지역위원회로 바뀌었죠. 지역위원회의 여성위원장을 하고 있다. DJ 때 당원에서 그닥 실질적으로 늘어난 당원이 없다는 가장 뚜렷한 반증이기도 하다. 물론 제비 한 마리 가지고 봄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진성준 의원이 예를 든 곳이 좀 특별하다곤 하지만 상징적 샘플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게 민주당 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금 현실입니다. 마지막 한 대목 듣고 정리 말씀 올리고 게시판 보겠습니다. 730 재보선의 패인인 공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도 고민이다. 일단은 민주적인 제도 정비가 기본이다. 기존엔 전략공천 최고의결기구가 당무위원회였지만 이번엔 최고위원회로 끝났다. 한 의원은 최고위 상급 기구인 당무위원회가 구성됐더라면 비리 전력이 있는 서가본 의원이나 보은 공천 논란이 일었던 권은희 의원 공천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은 공천 표준안을 만들어서 누가 당 지도부가 되더라도 그 원칙에 따라 공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비판만 할 게 아니고 대안을 제시해라 맞는데요. 지금 국면에서는 뭘 조속하게 당을 정비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이를테면 비대위 체제를 오래 가지 말고 정말로 비상적으로 압축적으로 운영해서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 리스트만 확실히 추린 다음에 신임 당대표, 신임 지도부에게 넘기는 것으로 저는 비대위의 할 일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지만 있으면 전당대회를 내년 1~3월로 늦추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깨질 때는 확실히 깨져야 그래서 완전히 바닥을 확인해야 그리고 바닥을 다져야 그리고 거기서 쓴맛을 온통 봐야 문제의 본질과 핵심에 다가갈 수 있고 차고 올라올 수 있는 힘도 생긴다. 항상 무슨 선거 참패, 당직 사퇴, 비대위, 전당대회, 신임 지도부, 또 의론, 여론 수렴, 약간의 노선 갈등, 찌그락찌그락, 선거 참패, 계속 이런 쳇바퀴를 돌아와서는 얻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패배 후유증이나 질서를 막 빨리 회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막 혼돈스럽고 무력하고 열패감에 빠진 이것을 가지런히 가르마를 타서 조직화시키는 것.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정리하는 것, 그것만이라도 똑바로 해보자는 것이고,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지금 텅 빈, 텔레비전 이제 오늘 9시 뉴스에 나오겠네요. 박영선 대표 혼자 앉아있고 이렇게 텅 빈, 그러니까 아마 그 방에서 회의도 할 일도 없겠지만, 그 자리에 누구누구가 앉았었는데 몇 선의 다른 아무개 의원으로 바꾸느냐,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왜? 그들에게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차라리 정 못하면 새누리당의 무슨 이준석 비대위원, 그런 사람을 찾아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변화라도 시도를 해봐라. 하다 못해. 근데 그건 너무 창피한 컨닝이잖아요. 거기까지 떨어져서야 안 되겠죠. 시민을 데려오든 누구를 데려오든 해서 그저 그 나물의 그 밥이 아닌 모습부터 보여야, 그리고 그들이 실질적인 발언권을 행사해야, 또는 자발적으로 당비를 내고 있는 사람이 몇인지를 확실히 보고 공개하는 것도 명수만이라도, 그거 민낯을 공개해서 창피해야 할 일 아니죠. 130석 정당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 그냥 15만, 20만 최적하자. 그런 것들을 애교로 봐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모양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렇다면 12명 최고위원을 다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계파 간의 갈등? 대놓고 싸워야죠. 친노와 비노가 과연 있느냐? 그럼 친노는 뭘 잘못했고, 친노에게서 우리는 뭘 취해야 하는 것이고, 비노의 사쿠라성에 대해서 어떤 처절한 반성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체제로 계속 과연 갈 것인가? 빅텐트를 만들 수 있다면 누구는 떨어져 나가고 누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이런 걸 논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조간신문 한겨레의 730 참패 야당 어디로 그 기획 기사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2030만 바라보았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2030에게 꿈과 희망의 일단이라도 주어야 하고 50세 이후에게도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들에게서 반 정도를 얻지 못하면 누구도 집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게시판 보고 국제뉴스 비껴가기 들어가겠습니다. 한결은결님께서 비대위원회 세월호 유가족 추천합니다. 네, 세월호 유가족 사태가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야 이런 일이 없겠지만, 저는 비대위 기간 동안에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그 하나에만 몰두하고, 원내대책에서는 나머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야 할 것들을 가지르는, 리스트를 만드는 그 두 가지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살자께서 자발적으로 입당해서 1,000원보다 많이 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물론 계시죠. 당연히 계시죠. 그렇지만 15만 명 중에 그분들이 8만, 9만, 10만 명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오늘은 그 5060에 대해서 국물도 없었다는 느낌에서 제가 386인데 벌써 50이다. 386 이후 젊은 정치인 누가 있나? 그러면서 2030 세대를 고대하다니 어불성설이고 정구죽천이다. 어려운 고사성어 써주셨네요. 하나 공부했습니다. 정구죽천. 말뜻도 그저께 금요일 날인가 알려주셨었죠. 고맙습니다. 스마트 정당을 새정치연합이 만들어 놓았는데 국민들의 비판이 무서워서 활용도 못하고 있다가 새누리당이 SNS 정당을 지향하는 정책을 발표한다. 국민 참여 없이는 총선도 대선도 없다. 네, 온오프라인 정당에 대해서도 관심 당연히 기울여야 합니다. 왜? 오프라인 지금 당 조직은 거의 와해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왕싸가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윤일병 사건에 대한 그 분노의 목소리들이 아주 많았고요.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 여러 소리 할 것 없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말들 10열에 8, 9분 해주셨습니다. 묶어서 게시판 요약 정리해드린 점 이해해 주십시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